그래서 그 대표 유형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같이 좀 하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하자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어떤 수에다가 상용 로그를 붙이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n 더하기 알파라고 쓰고, 소수 부분은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0과 1 사이의 값이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수 부분은 말 그대로 정수 부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어떻게 예를 들었었냐면, 자,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기 때문에 1과 10 사이에 들어가 있는 로그 이 수들은 전부 다 0. 얼마, 즉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자,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에 이 수의 정수 부분은 전부 다 0이고 소수 부분이 남겠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0인 수는 1과 10 사이의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수는, 다시 정수 부분이 0인 수는 이 수가 1과 10 사이에 있는 수, 상용 로그에 붙어 있는 이 수는 전부 다 1과 10 사이에 있는 수다 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게 정수 부분이 0인 수예요. 그러면 이 수를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과 10 사이에 있는 수를 일반적으로 한 자리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한 자리수. 자, 한 자리수면 정수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한 자리수면. 자, 마찬가지로 로그 10이 1이고 로그 100이 2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로그 무언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1과 2 사이에 있는 1. 얼마가 나올 것인데, 1 더하기 당연히 소수 부분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정수 부분이 1인 수는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상용 로그에 붙어 있는 이 수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1인 수는, 이 수는 뭐여야 한다? 로그 x를 해서 정수 부분이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수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다.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불가능하잖아요. 정수 부분이 1이 되려면. 그래서 이 수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자릿수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수 부분을 보면 뭐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냐면 자릿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로그 1003이라는 값을 갖고요. 로그 많은 4라고 하는 값을 갖죠.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로그 x는 당연히 3. 얼마이기 때문에 3 더하기 소수 부분이 될 텐데, 자, 마찬가지로 3 더하기 소수 부분은 이 x가 뭐여야 되느냐? 10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 수를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 둘, 셋, 넷, 4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수기 때문에 4자릿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규칙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수 부분이 1이면 2자릿수, 0이면 1자릿수, 3이면 4자릿수.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정수 부분보다는 1 더해주면 자릿수가 나오는 거다.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자릿수가 바로 이 수의 자릿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자, 이 정수 부분이 3이다. 이 수가 4자릿수다. 정수 부분이 5다. 요거는 6자릿수다. 이 정수 부분이 7이다.
8자리 수다. 그럼 8자리 수면 당연히 이 x가 자 여기서처럼 4자리 수라고 나왔다면 이 x의 범위는 당연히 4자리 수의 가장 작은 수인 1000부터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만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x가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얘는 9999까지의 정수까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x가 만약에 정수라면 1000부터 9999까지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용로그에서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언제까지 잘려나? 자,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거 n이 정수 부분 특히나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이런 정수 부분 중에서 양의 정수가 나오거나 0이면 즉 음이 아닌 정수 n이 음이 아닌 정수가 나왔다면 우리는 이 음이 아닌 정수에 1을 더해준 다음에 자릿수를 붙이면 바로 이 x의 자릿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음이 아닌 정수라면 x는 몇 자리 숫자가 된다? n 플러스 1 자리수가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시면 안 돼요. 자꾸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 반대로 해요. 3이 나왔는데 2자릿수 뭐 이런 식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이 나왔는데 당연히 4자릿수라고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과정을 자꾸 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음의 정수. 그 음의 정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그걸 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함이니까 자, 음의 정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그 1은 아까 전에 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로그 10분의 1. 자, 로그 10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과 10분의 1 사이에 있는 숫자에 로그를 붙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0. 얼마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마이너스 0. 얼마라고 쓰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을 갖는 이 수 x는 10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은 수예요. 얘는 나오면 안 되니까 10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은 수다. 그래서 이 x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여기 있는 이 수를 소수로 바꿔보면 0.1이거든요. 그럼 0.2, 0.3, 0.4, 0.457 이런 거 다 된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숫자면.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수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0이 아닌 첫 번째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첫 번째 수가 나온다. 그냥 0이 아닌 수가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소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수가 나타난다. 이 안에 있는 수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0.32. 0이 아닌 첫 번째 수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을 갖는 이 상용 로그 x의 x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는 수이다. 0. 얼마다. 0.7도 되고 0.425도 된다. 그런 수들을 우리는 x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 10분의 1이 마이너스 1이고요. 로그 100분의 1이 마이너스 2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로그 x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정수 부분은 뭐라고 쓴다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래 놓고 소수 부분을 이렇게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이 수가 원래 뭐냐면 0.01이잖아요. 이 수는 0.1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얘부터 시작해서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1, 즉 이 x라고 하는 숫자는 0.01부터 시작해서 0.1보다는 작은 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수 0.0325 이 안에 들어가죠? 0.072 이 안에 들어가죠? 자, 이런 숫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런 숫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첫 번째로 제일 처음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정수 부분이 갖는 의미는 뭐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는 0.0325, 0.072 이런 숫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n이 음의 정수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x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자, 얘가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둘째 자리잖아요. 마이너스 2일 때는 둘째 자리니까 소수 마이너스 n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수가 등장한다 라고 해봤더니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해봤더니 이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로그 10분의 1과 그 다음에 100분의 1 사이에 있는 30분의 1을 이렇게 해보면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숫자는 마이너스 2고 얘는 0.03333이라고 하는 소수니까 이런 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첫 번째 숫자가 나오는 거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해본 거야. 했어 그냥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사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문제에서 이런 걸 많이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문제를 보시면 대표형 5번을 한번 보세요. 6의 n제곱이 36자리 정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36자리 정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36자리 정수라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67페이지에도 26자리 정수, 몇 자리 정수인가, 몇 자리 정수인가, 몇 자리 정수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시면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8-1번을 보시면 소수점 아래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8-2번을 보셔도 소수점 아래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자주 나오는 형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몇 자리 수인지, 이것만 봐도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 얘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거를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사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바꾸고 바꾸는 과정만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지만 6의 20제곱이 몇 자리 정수예요? 아니, 몇 자리 정수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6의 20제곱은 대략 어떤 수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6의 20제곱이 도대체 어떤 숫자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봤냐면 상형 로그를 붙여본 거라고요. 6의 20제곱을 상형 로그를 붙여본 거예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0 로그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를 찾아요.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은, 자, 표를 봐야 되죠. 자, 표를 참고해서 로그 2의 값과 로그 3의 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로그 2의 값은 0.3010이라고 되어 있고 로그 3의 값은 0.477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0.7781이 되겠죠. 그래서 0.7781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곱해주는 거예요. 0 하나 없애고 땡겨주고 2를 곱해주면 2, 28에 16, 그 다음에 27에 14, 그 다음에 27에 14니까 15.56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56이가 나온 다음에 얘를 15 더하기 0.562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 15는 로그 10의 15제곱이 15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어떤 숫자를 했을 때 0.562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이냐는 표를 보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를 참고해 주셔야 돼요? 표를 참고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표를 참고를 해보시면, 자, 표를 참고를 해보시면 0.562가 어떤 값일까? 0.562가 어떤 값일까를 보시면 3.65에 0.5623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65를 하면 얘가 대략 0.562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아주 흡사한 숫자잖아요. 우리는 이걸 물어봤잖아요. 정확히 어떤 수야?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략 어떤 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략 계산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3.65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계산하면 로그에 3.65 곱하기 10의 15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6의 20제곱을 결국 돌고 돌아서 이거랑 아주 흡사하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6의 20제곱은 누구랑 흡사한 거다? 3.65 곱하기 10의 15제곱과 흡사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의 20제곱은 대략 이런 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략 이런 수는 뭐예요? 365로 시작하면서 공이 15개 붙어야 되는 이 수.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걸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그 다음에 이거 10을 15번 곱하면 16자리 숫자죠. 1000조. 그래서 3650조 정도 되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 어떤 수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하지만 이렇게 거쳐가지고 대략적으로 표만 보고 계산을 했을 때
얘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죠. 이 수는 몇 자리 숫자라는 거? 16자리 숫자라는 거 아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대충 몇 자리 숫자만 알아도 아,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값이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수 0.561을 표를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 놓고 대략적인 값을 찾아서 두 개를 갖다라고 놔주면 6의 20제곱이 대략적으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는 3으로 시작할 거다라는 거 정도까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요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를 자, 저거 했던 것처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7의 15제곱은 대략 어떤 수인지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구해보시고, 알겠죠?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30제곱이 대략 어떤 수인지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두 개를. 자, 표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요. 네? 나도 없어. 하나도 모르겠지. 어? 하나도 모르겠지. 칠의 15제곱은 어떤 수인가?
얼마지? 84 얼마인가? 로그 7이 얼마냐? 8451? 응? 뭐야? 뭐 한 거야, 그거? 응? 이게 뭔데? 이상한데? 67 6767 6767 자, 들으세요. 자, 로그 7의 15제곱을 했더니 15 로그 7로 바뀔 수가 있고요. 여기서 로그 7을 표를 보고 계산을 하면 0.8451이 나옵니다. 자, 그걸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면 12.6765가 나오고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떼요. 그런데 12는 로그 10의 12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0.6765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표를 보면 0.6767이 로그 4.75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로그 4.75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4.74 얼마겠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할 거니까 이거랑 흡사한 값인 얘를 찾아서 로그 4.75라고 바꿔놓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도 로그가 붙어 있고 여기에도 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로그가 붙어 있는 두 개의 값이 아주 흡사하다라고 우리는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의 15제곱은 누구랑 흡사하다? 4.75 곱하기 10의 12제곱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의 15제곱은 4.75 곱하기 얼마다? 10의 12제곱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 사실 그 대략적인 값을 계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자릿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자리 숫자가 중요해요. 자릿수가 중요하고 최고 자리 숫자가 중요해요. 최고 자리 숫자라고 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큰 수, 대략적인 수를 구할 때 야, 그거 대략 뭐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수에 대해서는 사소한 어떤 숫자들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재산이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내 재산이 3,642억
7,546만 원이야. 내 전 재산이 얼마라고? 3,642억 7천 얼마라고? 3,642억 7천 얼마인데,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재산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한 3천억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면 3,600억 정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뒤에 붙은 몇만 원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큰 수를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수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릿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거 몇 자리 숫자냐? 한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12번 곱한 거니까 이거 몇 자리 숫자예요? 13자리 숫자죠. 그래서 얘는 13자리. 자, 최고 자리 숫자 얼마냐? 3천억하고 4천억하고 9천억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4가 가장 최고 자리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값을 계산할 때 의미 있는 숫자는 요 두 가지 숫자가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고 찾을 수 있느냐? 얘만 보고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만 보고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얘만 보고도.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얘만 보고도 몇 자리 숫자다? 이 12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걸 여기로 바꿔놓은 이 나중을 한번 보시라고. 결국 이 12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10을 12번 곱했다라는 거예요. 10을 12번 곱했기 때문에 몇 자리 숫자가 되는 거다? 13자리 숫자가 되는 거다. 즉 얘만 보면 된다는 거지. 얘만 보고 몇 자리 숫자야? 13자리 숫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최고 자리 숫자는 얘를 바꿔야지만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표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표를 상세하게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줘요. 야, 이게 대략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표를 안 주고, 여기서 원래 표를 봐야 완전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는데 표를 안 주고 표 대신 이걸 써 라고 물어봤어요.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이야 라는 걸 주고 요 두 개만 가지고 최대한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0.60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로그 2만 알아도 로그 5를 찾을 수가 있는데 로그 5는 왜 찾을 수가 있느냐? 로그 10이 1이고요. 로그 2를 빼면 얘랑 얘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로그 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인데 로그 2를 뺐으니까 1에서 얘를 빼주면, 즉 1에서 0.3010을 빼주면 로그 5의 값이 나와요. 0.699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값은 누구보다는 작냐면 얘보단 작죠? 얘보다 작잖아요. 얘보다 작잖아. 로그 5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4로 시작하겠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왜? 로그 4가 0.6020이고 로그 5가 0.6990이잖아요. 그럼 6765는 이거와 이거 사이의 숫자지 않겠어요? 그러면 4. 얼마 되는 숫자겠죠. 그래서 만약에 표를 보지 않고 이걸 활용해라 그랬으면 얘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썼으면 뭐는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게 XX가 될 테니까 최고 자리 숫자까지는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주어진 것에 따라서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도 가능하고, 주어진 것에 따라서 두 번째 자리는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상용 로그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해주면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자, 이렇게 의미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정수가 딱 나왔을 때 얘는 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의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소수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제일 앞에 있는 자리 숫자가 뭐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반드시 이걸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걸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저기 있는 저 마지막 문제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사실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또 이게 상용 로그 파트가 워낙 다양한 그 유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라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어떤 수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기다가 상용 로그를 붙여주세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30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0의 로그 2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표를 보면 얘가 0.3010이라는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얘 대신에 0.3010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곱하기 0.3010. 자, 그러면 얘는 한 칸 옮기고 그 다음에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9.030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쪼개야 돼요. 자, 여기서 정수 부분 얼마죠? 오, 좋아요. 마이너스 10. 소수 부분은 0.97이 되겠죠. 0.97. 자, 그래서 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를 로그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더하기 로그 0.97에 해당되는 숫자를 찾으면 되죠. 자, 실제로 한번 표도 한번 보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0.97은 아마 거의 마지막쯤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냐? 저기 있네. 9.34. 9.34에 보면 0.970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9.34 정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얘는 로그 9.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 앞에 로그가 붙어 있고 여기 앞에 로그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 숫자는 이 숫자와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30제곱은 9.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인 거예요.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라는 건 10을 10번 나눈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나눌 때마다 어떻게 되죠? 10을 한 번 나누면 소수점 하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10을 한 번 나누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9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거고, 10을 10번 나누면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옮길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9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분의 1의 30제곱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10째 자리에서 0이 아닌 9라는 숫자가 9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상용 로그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 거니까, 자,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수도 있고 잘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로그를 붙이고 숫자를 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로그를 붙인 숫자로 바꾸어 놓으면 로그와 로그만 떼면 여기 있는 이 숫자는 결국 대략적으로 같은 숫자가 될 것이다 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저 곱해져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곱해져 있는 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죠. 이게 로그의 필요성인 거죠. 뭔가를 계속해서 곱한 수가 얼마인지 몰라.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수의 체계가 십진법이라서 10을 10번 곱하면 당연히 10이 10번 곱해지면 공이 10개 붙기 때문에 11자리 숫자가 된다는 건 너무 쉽게 아는데, 7을 10번 곱하면
십진법으로 그걸 변환을 시켰을 때 몇 자리 숫자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인 것이고, 이 상용 로그, 미치 10인 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값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표를 썼잖아요. 표를 썼고, 표를 썼는데 이 표는 그 표를 만든 사람의 정말 그 인생의 혼이 들어간 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걸고 만든 표를 우리는 아주 그냥 쉽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7을 15번 곱하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이 계산을 아주 쉽게 수학적 논리를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수학이 필요한 이유인 거고, 인생을 걸고 표를 만든 이유가 되기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상용 로그는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이거요? 3, 3이 더 가까운가요? 보자. 9.3, 3, 3이 더 가깝네요. 9.33이 더 가까워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논리를 활용하면 거기 있는 그 문제들은 조금 쉽게 해결이 가능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사실 문제 풀이 방식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잘 접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마다 뭐 특정 문제 풀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고, 선생님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풀이 방식을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